지금 지지율 얘기만 좀 해볼게요. 네. 지지율이 지금 취임한 지 이제 2달이 됐는데 30%대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여론조사 기관에 나온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뭐 SBS 여론조사 그렇고 계속해서 나오는 게 30%대입니다. 네. 어떻게 이 상황 좀 보고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지율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는 거 다들 알고 그렇게 뭐 떨어질 거다 그렇게 이런 것도 다 얘기했지만 지금 네. 세 가지 점이 굉장히 힘들죠. 이거는 뭐 아주 이거 수상한 거죠. 첫 번째 수상하다. 너무 폭락한다. 너무 폭락한다. 그 다음에 이거를 폭락하게 하는 이유가 네.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부 요인이다. 외부 요인이 뭐가 없잖아요. 우리가 음. IMF를 맞은 것도 아니고 네. 무슨 최순실 뭐가 나온 것도 아니고 태블릿 PC가 나온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뭐 비선 아니 그러니까 논란도 그렇게 있고 조그만 것들이 뭐 그게 큰 나온 그게 게 없지만 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동력이 못 생기는 거예요. 회복할 동력이. 오히려 큰 게 조그만 있고 것들이 큰 게 있으면은 그거를 처리하면 되는 점. 처리하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가령 대우나 싫어? 그러면 대우나 말고 그렇죠. 4대강으로 할게. 뭐 이런 식의 어, 광우병? 광우병. 그래 뭐 저기 뭐 6개월이 아니라 뭐 3개월이 아니라 6개월로 할게. 뭐.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물러서는 뭐라도 모습? 물러서는 모습 뭐 저기 북악산 뒤에 가서 위에 가서 뭐 촛불 아침 이슬을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도 지금은 뭐 청와대도 없으니까 뭐 어디 갈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아주 안 좋은 오히려 신호예요. 더 안 좋아진 왜냐하면 더 안 상황이다.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가 쌓인 거예요. 네. 태도 문제. 제일 큰 거는 저는 태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게 태도 이제 문제. 네네. 그게 뭐냐면은 태도 문제가 제일 큰 게요. 그래요. 검찰 공화국을 만드는 인사 예.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이건 아니다. 음. 이건 그리고 뭐 저렇게 부정부패 비리 뭐 이런 거가 있는데 그거는 뭐 내로남불식으로 다 넘어가? 전 이상한 정권하고 거죠.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뭐가 그리고 더 그거요. 그다음에 못하냐? 그다음에는 남 탓하는 거. 음. 남 탓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지금 대통령 누군데? 음. 뭐 이런 거. 왜냐하면 지금 태도 문제가 가장 커요. 거기다가 이제 김건희 배우자께서 하는 네. 행동까지. 왜냐하면 아니 지금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김건희 배우자가 등장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데 네.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아니면 한 남자가 한 남편이 저렇게 와이프 통제를 못해? 뭐야 저거? 그러니까 그런 이건 얘기가 뭐냐면 나온다는 거네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왜냐면 이건 뭐냐면 그래 대통령감으로 조금 부족한 점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어. 더군다나 정치 경험도 기대치가 낮았다, 없으니까. 원래부터. 그러니까 그렇긴 했는데 지금 이건 보면은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실망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혓가닥 좀 말하자면 왜냐면 아예 이게 이거 포기하는 상황. 아니 뭐냐면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에 답하는 사람들이 뭐 4대 뭐 하여튼 2대 1이라고 그럽니다. 그 네. 저기 뭐 진보 쪽은 별로 대답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도 어.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이준석 케이스까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네. 이준석 케이스도 그건 뭐 정확하게 토사구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든 저는 조금 놀랬던 게요. 이준석을 윤리위에 올린 게 4월 9일 아니에요. 그렇죠. 난 깜짝 놀랐어. 4월에 올렸어요. 4월에. 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작정을 한 거예요. 저 지방선거만 끝나면은 이준석은 날리겠다라고 이미 작정을 한 겁니다. 아하. 왜냐하면 저는 대선 이후에 대선 이후에 올리고 대선이 지방선거 올리고 이후에 판단한다. 어. 근데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왜냐하면 네. 저는 어떻게 봤냐면은 아마 이준석 문제를 그대로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저는 지방선거 끝나고 그 이후에 경찰의 조사가 끝나고 어떤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당으로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게 보통 합리적인 판단이니까. 그렇게 보통 해왔죠. 보통 그게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벌써 올린다는 게 그거는 저는 그렇게 봤어요. 누가 이준석이 거를 도저히 못 보겠다 그러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다. 맞다. 그 다음에 이준석이 자기네들의 내부의 권력 싸움에 영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다. 그러니까 날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큰 선거를 2번이나 이겼는데. 그 선거 2번이 없어. 뭐 보궐선거까지 세 3번이 번이네요. 번 다 이겼습니다. 이겼네. 사실은 보궐선거 이긴 거 저기 오세훈이 당시에 이긴 거는 네. 이준석 덕분이 제일 커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다 굉장히 비정하다라고 이제 네. 저는 뭐 다른 방식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요.
보나마나 날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딱 봤을 때 민주당 같으면 그런 식으로는 안 해요. 민주당에서는 왜냐하면 이렇게 뭐 대통령이 누가 돼도 그런 식으로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비정하게 보이는 짓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비열하고 비정하게 보이게끔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무리 성상납이라고 하는 거라 하더라도 근데 뭐 지금 하고 나서 돌아가 저거 하고 있는 거 보세요. 권성동 이준석은 직무대행 딱 납작 엎드려가지고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막 빌듯이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거 보이지. 권성동은 막 득이양양하게 네. 내가 2개 다 먹었다 이런 태도지. 그 다음에 어저께 또 그 장재원은 뭐 의원. 1,100명, 네. 뭐 200대 뭐를 끌고서는 뭐 자기네들 지역 행사를 가서 지역 행사를 했다. 네. 말이 안 되는 거지 도대체. 내부의 권력 다툼을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지고 지금 이루고 있는 판에 한 지역구 의원이 그러고 그런 거 할 때예요. 그런 거 국민들이 다 보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자기를 막 계산해 가지고 네. 이거를 거리로 해가지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은 사고로 해가지고 직무대행으로 가야 해갔다가 6개월 뒤에 전당대회로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해 너한테 유리해 음. 누구한테 유리해. 아. 그리고 안철수 살짝 띄워주고 안철수하고 모임 만들고 뭐 예. 아우 더러워. 아우 텁텁해요. 네. 원래 저 국힘 쪽의 이 권력 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열하고 비정하고 정말 텁텁하고 네. 그런데 지금이 굉장히 권력 앞에 좀 비정하는 그렇죠. 모습을 네. 우리가 보고 있네요. 근데 그렇게 해서 권력을 가져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건데? 지금 그게 지금 국민들은 그거를 의문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니네들 사실 그래 권력 그래 네. 그렇게 해서 하여튼간에 0.7% 3%지만 해서 가졌어. 근데 뭐 하려고 그러는 건데? 얘들 서로 싸워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건데? 묻고 그게 계시는 안 보는 거예요. 거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얘를 뭐 아니 민생에 아니 아무 방도 없다. 네. 지금 뭐 저기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오는데 대통령이 예.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근본적 없다. 방도가 없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되냐고요. 아무리 경험이 없는 대통령이지만 처음 해봐서 그런가. 그런 얘기 네. 들을 수 있냐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산업부 장관한테 원전 생태계 조속히 복원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경제 정책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이제 말 그대로 폭락을 하고 있는 상황, 이걸 좀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게 들어보니까 걱정이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지난 주말부터 막 좀 약간 불안해지고 있어요. 이게 뭐 불안하다. 민주당으로서 야당으로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서 네. 뭐 좋다 이러는 게 아니라 야 정말 이건 퍼펙트 스톰에 거기다가 저기 지금 뭐 환율 문제 있지 거기다가 정말 물가 아니면 정말 경제 주말에 얘기하면 이거 가솔린 집어넣을 때마다 막 놀라시죠? 저도 헉대니까 뭐 일반 사람도 저는 그리고 매일매일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매일매일 운전하는 사람도 지금 휘발유 아닌데도 차세요? 아니 저는 저기 경유차? 디젤이니까 더 열받죠. 더 해봤죠.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100원이 경유 더 비싸요. 넣는 분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나셨어요. 아니 우리 오늘도 이거 쌌었는데. 좋다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뭐 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더 봤는데 비싸잖아요, 차값도. 더 비싸잖아. 그러니까는 글쎄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화가 나셨어. 거기다가 저기 뭐 우크라이나 저기에서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뭐 일부에서는 3차 세계 대전이 어쩌고 그다음에 내부에서도 네. 뭐 전쟁을 불사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막 지난 주말부터 막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네. 이게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그 민주당의 새 리더십이 정말 잘해야 된다. 희망을 줄 수 있는 이재명이 됐든 어떻게든 그 지도부와 네. 새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정말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대안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기댈 때, 믿을 때, 네. 하소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국민청원도 없어졌더라고요. 글쎄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폭락하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대책이 상당히 없을 것이다라고 네. 하는 게 일단은
지금 외부 변수들은 워낙 안 좋습니다. 지금 경제는 굉장히 떨어질 거고요. 그렇죠. 부동산 지금 폭락하고요. 네. 이거는 주식도 지금 몰랐더냐 난리 하면은 났고. 뭐 주식은 벌써 난리 났고요. 네. 막 이건데다가 이 태도 문제가 이게 뭐냐면 제가 윤석열 대통령 그 후보 시절이나 검찰총장 시절부터 제가 얼마나 많이 비판했는지 아실 거예요. 비판의 가장 큰 게 뭐냐면은 공직자 마인드가 없다라고 제가 하는 게 가장 큰 비판이었어요. 네. 공직자로서 갖춰야 되는 이른바 겸손, 네. 주변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말씨, 말본새, 그다음에 네. 행동거지, 이런 그다음에 측근이나 그다음에 주변에 가족들에 대해서 네. 리스크들이 그야말로 있다는 거고. 그나마 공사를 구분하는 이런 게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직자 마인드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가장 비판을 했는데 네. 그게 지금 드러나고 고스란히 있- 드러나는 예.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김건희 배우자까지 네. 같이 여기다가 이제 이걸 얹어주니까 굉장히 아, 심각한 거죠. 돌파구가 안 보이네요.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막아야 될지. 그래서 저는 돌파구를 몇 개만 얘기하고 갈게요. 팁을 주시는군요. 아니 제가 이거 얘기하면은 네.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그 박지연과 음. 그 김건희를 두 사람을 엮어서 제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고 훈련이 안 된 네. 사람들이 권력의 지위를 탐할 때 생기는 비극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제가 그렇게 꽤 긴 글을 썼더니 페북에 썼더니 네.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어요. 그러게요. 그게 뭐 거의 1000회 이상 저기 뭐 날라졌더라고요.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이거예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저 여자로 보이세요? 혹시 여자로 보여요? 아니 왜냐하면은 네. 제가 정치권에서는 조금 여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전문가로서 활동할 때 저를 여자 박사라고 보는 사람 없습니다. 도시계획하는 사람 여자 도시계획가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여자 건축가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그냥 김진애예요. 앞에다가 여성 뭐 붙이면 여자 이렇게 붙이지 그런 거 않죠. 붙이진 않아요. 네. 제가 정치권에만 들어오면 여성위원이 되는 거지. 여성 정치, 뭐 이렇게 여성 하지 국회의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예전에는 이른바 뭐 정치권에서는 여성들에 네. 대한 그래도 이제 쿼타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배려를 좀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저의 자존감을 지키고 저의 실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네. 노력을 했고 저 나름뿐만이 아니라 저희 연배나 저희 주변 세대들, 저희 밑에 세대도 지금 솔직히 직장에서 일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맨날 모욕감을 견디고 어떤 때는 수치심도 견디고 네. 그러면서 자기 실력을 쌓고 어떤 때는 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올라가려고 들고 좋은 프로젝트 따내려고 들고 네.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악전고투를 해온. 악전고투를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겨우겨우 우리가 이 자리를 얻은 거예요. 네. 이것도 뭐 하지만 그런데 이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나름대로는 있거든요. 저희한테 네. 이 프라이드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거야, 이 두 사람이. 그런 면에서 좀 비교가 되는 거고. 아니 왜 받아들일 수 누구 없다. 와이프라고 그래? 대통령 와이프라고 그래서 갑자기 셀럽이 돼야 돼요? 그 셀럽이 아무리 저는 전혀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네. 저는 솔직히 김건희 배우자를 보면 항상 불편하고 거북해요. 네. 근데 그리고 명품으로 휘두르는 그 천박한 짓거리를 보면서 그걸 가지고 막 그런 게 뉴스가 되고 셀럽이 되고 팬클럽이 생기고 뭐 운운하는 그런 걸 보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는 거죠. 박지원 케이스도 똑같은 거예요. 네. 26세 사람이 어쩌다가 그 역할 때문에 잠시에 2달 정도의 비대위 역할을 맡았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벼슬이냐. 거기에서 그걸 통해서 본인의 역량이 다 그야말로 까발려졌는데 얼마나 네. 역량이 없다라는 걸 했으면은 그걸 가지고 겸손하게 다음을 또 갈고 이래야지. 누가 네. 당신 보고 없어지라고 그랬냐. 그건 아니고 저는 뭐 탈당 출당시켜라 이런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같이 잘하고 이럴 사람이지. 근데 그런 사람이 막 여기저기에다가 막 총질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아니 무슨 젊음과 여성이 네. 무슨 벼슬이에요? 아니 우리가
여성으로서 우리가 지켜오려고 했던, 우리가 갖고 오려고 했던 우리의 역량과 네. 우리의 추구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그뭐 지향점 같은 게 막 다 무너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모욕감을 느낀다. 네. 이런 거로 해서 제가 이제 그 했더니 아마 많은 여성들, 뭐 남성들도 그렇지만 여성들도 왜냐면 일하는 여성들은 그건 정말 느끼거든요. 공감을 아니 하신 것 같아요. 왜?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정말 명품 가방 100만 원 하나 살라 그러면 얼마를 고민하고 사야 되는데 저렇게 저기를 해야 돼? 그 왜 네. 이런 생각 든단 말이죠. 그런데 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은 예. 여기에서 제가 그 힌트가 있는 겁니다. 힌트가 윤석열. 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 겨우 2달 됐습니다. 이제 2달 이틀 네. 됐어요.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음. 국민들한테 태도가 고쳐지는 걸 딱 보여야 돼요. 그건 뭐냐? 김건희 배우자는 김건희 배우자일 뿐만이 아니라 김건희라고 하는 하나의 자연인이에요. 네. 그 사람이 했던 범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 의혹들. 이런 것들을 의혹들, 그 사람이 받고 있는 검찰 수사 여기에 다 올려놓으세요. 그거를 공정하게 하는 거를 딱 보여줘야 됩니다. 공정과 상식의 키워드 그걸 네. 내세워서 당선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보여줘야 그래가지고 된다. 지금 맨날 그 뭐 주가 조작 마감 때까지 네. 저거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무혐의 낼 거다 오늘 하고 그러는데 불기소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정확하게 김건희 배우자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저기를 하는 게 제일 네. 필요합니다. 저는 왜냐면 그게 안 되면은요 다른 네. 걸 어떤 거를 해도 국민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을 가질 거예요. 좋아. 한동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있을지 뭐 한동훈은 지금 테스트 베드 위에 올랐어요. 네. 한동훈은 지금 검찰총장도 하지 않고 지금 막 법무부 장관. 혼자서 네. 칼춤을 추고 있잖아요. 아니 검찰총장을 아직까지. 아직까지 임명 지명도 안 하고. 이 위원회조차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게 말이나 돼요. 그리고 음. 다 인사하고 그렇지만 한동훈이 어떤 거로 들어오냐 하는 거는 지금도 공적인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는 보자고요. 그다음에 지금 온갖 검찰 공화국을 만드는 인사들 이거를 지금은 일단 했으니까 어쩔 수가 없을지 몰라요. 지금은 네. 왜냐하면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퍼포먼스를 딱 봐가지고 아니면 딱딱 자르고 전문가들을 제대로 들여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인사 문제. 인사 문제. 네. 그 다음에 사정 하려고 난리치는 거 국민들 다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뭐 어저께는 무슨 세무서 어디를 했다 그러고 뭐 이번에는 뭐 부산에 뭐를 했다 그러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게 검찰들이 항상 해온 수법이거든요. 거악은 저기에 있는데 네. 조그만 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쳤다. 세무사도 이렇게 쳤고 검사도 이렇게 쳤다. 지금 그런 거 하는 거. 그래서 압수수색을 뭐 수십 개를 했다 뭐 오늘하고 나오는데 그런 짓 하려고 또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전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네. 말도 안 되는 사정을 지금 이제 모든 게 다 레디 됐는데 이제 근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만약 여기서 사정으로 들어갔다가는 큰일 네. 납니다. 정말 오히려? 큰일 납니다. 오히려? 네, 큰일 정권에 납니다. 부담이 된다. 그래서 요거 세 가지를 생각할까? 김건희 배우자, 네. 그 다음에는 한동훈을 포함한 검찰 공화국 인사들에 대한 퍼포먼스를 평가하고, 네. 그 다음에 사정으로 이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그거 이 하면 안 헛된 된다. 망상에서 예. 벗어나라. 정말 팁을 이 세 가지. 확실한 팁을 주셨네요. 과연 이게 행동으로 옮길지 뭐 절대로 안 하겠죠. 하지만 팁을 주셨는데